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5일 오후 6시입니다. 요 며칠 사이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위한 합동유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 등지를 돌면서 합동유세를 하는데, 그 동영상을 듣던 중에 제가 상당히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청년 대표, 청년 최고위원이죠. 청년 최고위원을 한 명 뽑습니다. 한 명 뽑는데 이 5명이 나왔어요. 이 5명의 연설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5명의 연설 내용은 이준석 당대표 후보의 식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훨씬 더 자유우파 정신에, 헌법 정신에 더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의가 5명 중에 대부분이 이승만, 박정희, 특히 박정희 정신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들어보았더니, 2030 세대는 확실히 이 586 세대와는 다르구나. 어떻게 보면은 60대 이상과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5명의 연설을 제가 들은 소감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전투적인 분이 이 유일한 여성 후보인데, 함슬홍 전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네요. 88년생이니까 33살입니다. 이분은 대구 경북 출신이라고 밝혔는데, 이 5명 중에 3명이 대구 경북 출신, 경상도 출신입니다. 경상도. 이 함스롱 씨는 나오자마자 자기는 이승만, 박정희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유투사, 자유전사가 필요하다. 라고 서두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우파, 보수가 자랑스럽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보수를 보수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세태를 깨부숴야 한다.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연설을 인용을 하면서 문재인과 비교를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리더십이 사무치게 그립다라는 표현도 쓰고, 이분은 또 이준석 씨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특히 김종인을 다시 모셔오겠다는 데 대해서 할아버지 무릎에 앉을 생각이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또 국민 혈세로 임산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는 과일 바구니는 태어난 아기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다 라면서 여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아, 그게 빚이다. 이러니까 이 박수를 받기도 했고, 추풍릉 휴게소 고속도로 기념비에 왜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빼고 국토건설부 장관 이름을 넣느냐, 꼭 그걸 빼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어쨌든 그 폐기가 놀랍습니다. 함슬옹입니다. 함슬옹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태린 전 의왕과천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인데, 이분은 자신이 상주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청년 정치를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공정한 정치. 그러면서 아주 보수적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보수입니다. 보수라고 하면은 나이 많다고 자꾸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데, 이 5분들이 다 아주 신선한 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흔드는 개혁은 잘못하면은 나무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 개혁은 안 하고 뿌리 있는 개혁을 하겠다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도 확장도 좋다. 보수가 중도와 손잡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보수의 이념 정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평소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보수 가치를 버리는 개혁은 안 된다. 뿌리 위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포퓰리즘과 결별해야 된다. 이분은 이재명 씨의 이 기본소득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이 국민의힘은 당헌인지 그 당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는 기본소득을 삭제해야 된다. 기본소득을 추진하면 다른 사회복지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2살의 유일한 현역 의원 이용호 의원, 이 체육계 출신이죠. 이분은 42살이니까 조금 청년 쪽에서 나이가 많은 축이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봅슬레이 스켈레톤 감독을 한 이야기도 하고 청년과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청년 정치인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만약 국민의힘이 달라진다면, 특히 2030 세대를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교육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교육 기능이 없었어요. 이건 사실 정당이 아니죠. 패거리죠. 그러니까 중진들, 지금까지 이 당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욕을 먹어도 삽니다. 어떻게 교육기관 하나 못 만듭니까? 어떻게 대학의 지부를 못 만듭니까? 대학의 지부를 못 만드는 정당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용 의원은 청년 정치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기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5명 청년들이 다 이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리고 매우 건강하게 보입니다. 공통점이. 그리고 보수적 가치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나온 분이 이 김용태 씨, 31살이네요. 90년생. 제일 나이가 적은 것 같은데, 이분은 전 광명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출신입니다. 이분도 박정희 대통령의 말을, 의록을 인용을 하면서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 방에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기획 초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밥 먹고 옷 입는 것으로 끝내서는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갖추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 잘 살아도 안 된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웃과 이 글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부모 찬스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민의힘의 통합을 저해하는 사람들은 도태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종기 씨, 이분은 삼성전자 변호사 출신인데 이분은 앞에 네 사람과 다른 연설을 했습니다. 이분은 IT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장엄한 이야기, 험악한 이야기, 강경한 이야기 해도 선거에 이겨야 된다. 선거에 이기려면은 지금 이런 식의 국민의힘이 하는 선거 방식은 안 된다. 그건 20세기 선거 방식이다. 즉 빅데이터 선거를 해야 된다. 이미 민주당은 빅데이터 선거로서 4.15 총선에서 압승을 했다라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대구 경북 출신인지 어쨌든 이 대구의 중요성을, 대구가 항일운동 그리고 삼성전자의 본거지였고 낙동강 전선을 지켰고 2.28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걸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당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번 전당대회 이 대회를 쭉 제가 대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다 대구 경북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영남당이라는 이 바깥의 세론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게 상당히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나라가 어려울 때 낙동강 전선에서 나라 지켜낸 대구 경북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경남 부산교도보까지 합치면 결국 낙동강 전선과 부산교도보가 6.25 때 대한민국 적화를 막았는데, 또 그 뒤에 산업화의 중심, 민주화의 중심 역할을 했는데 이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했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뭉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다 같이 잘 살자 이렇게 나오는데, 바깥에서 계속 영남당 시비를 하는데, 다행히 이 청년 최고위원들은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종기 씨는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빅데이터 선거를 해야 된다. 빅데이터가 어떤 거냐? 예, 근데 4.15 선거 때 민주당은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어느 곳에 언제 가면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 가서 요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먹힌다는 것까지 딱 정해 가지고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연 학연 찾는 그런 선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거 시스템이 국민의힘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없는 게 많죠. 교육기관도 없고 빅데이터 선거할 수 있는 기술 표준도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하겠다. 이분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유명한 말이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에서 지면은 아무리 큰 것에 이겨도 쓸데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기는 선거를 하자 이렇게 끝냈습니다. 어쨌든 이 5명 다 이승만, 박정희 정신으로 무장하고, 또 그걸 자랑을 하고, 파퓰리즘을 비판하고, 그리고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건강하게 보이니까 이 2030이 국민의힘과 결합이 된다면은 나라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 세상을 바꾸는 부류가 세 층인데,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하나는 이 젊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바보라고 합니다. 이 2030 세대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도록 기성세대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